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서는 성공한 축에 속합니다. 물론 흥행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에서는 일부 설정과 캐릭터만 가지고 온 셈이지만 어쨌든 원작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1편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극장에서 볼 때 엄청 긴장하고 봤던 게 아직도 기억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언더월드가 그랬듯이 레지던트 이블도 속편이 이어질수록 점점 망가졌습니다. 2편까진 그나마 괜찮았지만 3편부턴 그냥 막 나갑니다. 1편을 연출한 폴 W.S. 앤더슨이 4편에서 다시 감독으로 돌아왔지만 전혀 수습되질 않았습니다. 수습은커녕 레지던트 이블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게 바로 4편부터였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폴 W.S. 앤더슨은 원래부터 B급 영화의 감성이 강했던 감독입니다. 좋게 말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초지일관 오락으로만 점철되거나 싼티나는 영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 중에서 레지던트 이블 1편과 이벤트 호라이즌은 예외에 속합니다. 두 편도 B급 영화의 범주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퀄리티는 상당합니다.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까지도 나쁘진 않았는데 레지던트 이블 4편부터는 오로지 B급 영화의 정점을 찍으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액션으로 시작해 액션으로 끝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4편과 5편을 보면 정작 영화 속 이야기는 단편으로 만들어도 충분한데 그 사이에 액션을 억지로 눌러담아서 장편으로 만든 것 같이 보입니다. 마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 알맹이는 없는 시끌벅적한 액션을 남발하죠. 다른 게 있다면 트랜스포머와 달리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CG마저 정교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프랜차이즈 영화로서 가져야 할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액션에만 몰빵하느라 한 영화 내에서 또는 속편과 속편 사이에 이야기를 단절시키는 건 예사입니다. 예를 들어 4편은 도입부에서 일본의 본부를 공격하다가 뜬금없이 6개월 후로 건너뛰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5편도 배에서 시작하지만 금세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이야기를 짜는 바람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들쑥날쑥한 캐릭터들입니다. 이 시리즈는 앨리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캐릭터를 병풍으로 취급합니다.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또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걸 반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2편의 질 발렌타인은 마지막에 앨리스를 구했습니다. 근데 정작 3편에선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4편에선 마지막에 잠시 등장해 5편까지 이어집니다. 클레어와 크리스는 4편의 마지막에 앨리스와 함께 있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5편에선 역시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번에 클레어만 다시 등장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캐릭터들이 멀쩡하게 돌아오는 건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할리우드 영화라도 이렇게까지 캐릭터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면 최소한 사라진 캐릭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줘야죠. 레지던트 이블은 관객에게 그런 예의와 성의 따위도 전혀 보여주질 않습니다. 영화 내에서 삽시간에 죽어나가는 캐릭터들도 무수한 걸 보면 이 시리즈는 초지일관 앨리스 하나만 믿고 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건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이 영화도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고스란히 되풀이합니다. 액션으로 시작해 액션으로 끝나는 데다가 이야기와 캐릭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5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대대적인 전쟁이라도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시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잿더미가 된 상태고 같이 있던 캐릭터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웨스커는 등장하지만 에이다 웡, 질 발렌타인, 레온 케네디는 아예 없었던 사람 취급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다들 어디로 간 건지 언급조차 안 합니다. 이것까진 새삼스럽지도 않으니 참을 수 있었는데
시리즈를 마무리한답시고 설정과 이야기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막장이구나 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테니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레드 퀸이 누구를 모델로 한 건지, 그리고 T-바이러스는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황당하실 겁니다. 분명히 1편과 2편에서 다 밝혀졌던 건데 모조리 무시하고 마치 이 영화가 처음인 것처럼 굴고 있으니 짜증이 날 수밖에요. 설상가상 앨리스의 정체는 설득력이고 나발이고 따질 것도 없이 가증스러울 지경입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이 결말을 위해서 굳이 몇 가지 설정을 자기 편한 대로 바꿨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전편들의 설정과 이야기를 다 부정하고 지운 꼴이죠. 이렇게까지 관객을 우롱한다면 차라리 언더월드가 낫겠습니다. 두 영화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여성이 주인공인 호러 액션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인공을 제외하면 나머진 있으나 마나한 캐릭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만 레지던트 이블은 화끈한 액션 영화로서 확실한 장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단점도 노골적으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영화를 보시려는 분들은 크게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좋아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의무감에 사로잡혀 보거나, 만약 전자에 속하는 분이라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4편부터 계속되는 액션에 일찌감치 질린 사람이지만 그걸 기대하신다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 머리를 쉬게 하고 눈여기로 본다면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편을 다 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마지막 편이랍시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하이브로 되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흥행 여부에 따라서 또 만들 수도 있겠죠. 한때 리부트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서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모호한 대사를 남기기도 하는데 제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스스로의 역사도 부정하고 관계까지 무시하는 걸 보면서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눈꽃만큼은 남아있던 폴 W.S. 감독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다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나온 게임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반해서 영화는 한글 제목처럼 파멸로 끝나네요. 참고로 행여나 이준기를 보시려고 일부러 극장에 가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분량도 그렇고 존재감도 그렇고 그것만 보자고 시간과 돈을 희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시리즈는 앨리스를 제외하면 죄다 병풍이라고.